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달러는 안전하지 않아요. 전문 투자자들은 달러면은 안전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달러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 달러에 투자한다고 해서 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수익이 무조건 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달러 투자는 비추천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호주든 영국이든 그런 화폐에 투자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치만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달러 투자는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냐면 경제가 악화됐을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경제가 좋을 때 달러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지부진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되게 막 임대도 많이 붙어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경제가 안 좋다 이 얘기는 GDP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GDP가 뭐 마이너스 하거나 성장률이 안 나온다거나 이럴 때거든요. GDP라는 거는 국내 총생산을 얘기해요. 국내 총생산도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의 합을 뜻해요.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되는 게 이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들도 합쳐서, 물건, 서비스 이런 것들 가치를 다 합친 다음에 우리는 GDP가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지양이란 국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안지양이란 국가가 있는데 이 안지양 국가에는 A라는 국민 한 명이 있어요. A가 빵을 만들어서 팔아요. 빵을 팔 때 한 개에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빵을 1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A는 10만 원의 상품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제 GDP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는데 음식을 팔았다, 이런 것도 이제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빵을 10개를 만들어서 10만 원어치의 GDP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빵을 8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럼 8만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GDP가? 그렇죠? 이게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뉴스를 읽거나 하신 분들은 물가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다 그랬는데, 실업률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다 그랬는데, 실업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GDP도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건 GDP가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완전 직접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가 진짜 안 좋았던 때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97년도, 98년도에 왔던 IMF예요. 이제 98년도 뉴스를 제가 여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98년도 뉴스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9%라고 여기 뉴스에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확정치는 마이너스 5.1%긴 했어요. 어쨌든 마이너스 5.9%든 마이너스 5.1%든 빵을 이제 뭐 100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95개밖에 못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쪼그라든 거죠. 이럴 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경제가 안 좋을 때, 진짜 경제가 안 좋을 때,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만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직원들 월급 줄 때 막 팍팍하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일 확률이 더 커요. 진짜 경제가 안 좋은 거랑 사람들이 그냥 안 좋다 큰일 났다 하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걸 테니까 그렇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걸 수 있고, 혹은 사람들이 그냥 무난하지만 비교적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나, 이런 결과예요. 그럼 자,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달러 투자가 언제 좋다고 했죠? 경제가 안 좋을 때. IMF 때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2,000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아세요? 한 1,33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33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꽤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원달러 환율이 막 800원, 1000원 이럴 때도 있었어요. 90년대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한 2배 정도 오른 거니까 달러 투자했던 게 어떻게 보면 빛을 발했던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 달러 가격은 경제가 안 좋을 때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늘상 얘기하는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GDP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이제 점점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정리되셨나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건가 이거예요. 이것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제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2월 22일자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한국은행의 어떤 보고서를 이제 요약을 해온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을 했어요. 2.1% 이거 처음 들으니까 감이 없죠, 전혀. 근데 2015, 2016, 2019년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약 한 2% 초반에서 2% 후반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원달러 환율이 어땠을까요? 1,100원에서 1,200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1,320원, 1,330원이라고 했죠. 1,200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안 좋을 때 달러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이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예측하길 2% 초반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왔을 때 과거를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010년대 후반대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아까 한국은행 이 기사 있잖아요. 이 기사 얘기를 잠깐 더 들춰보면은 한국은행에서 민간 소비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수출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2.1%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민간 소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덜 한다는 얘기예요. 수출은 뭐 반도체 수출 이런 걸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요즘에 뭐 민간이나 이런 데서 안 좋다, 백화점에 이런 거 안 팔린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반쪽만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건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통계는 이렇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앞으로 경제가 엄청 막 박살날 수도 있지만 수출이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 박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 달걀 밑에 그리는 것처럼 완곡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것만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GDP가 어쩌고 뭐 민간 소비가 어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돼요. GDP라는 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GDP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진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봐야 돼. 이거 다 언제 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달러 환율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진짜 보고 나서 환율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진짜 똑똑한 분들은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멍청해서 이런 거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GDP를 보고 알 수 있다. 요거고 GDP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이만큼 이제 전망을 했고 그 안에 이제 민간 소비나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둘 다 생각한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항목들을 다 보고 나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는 걸 비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주식에 투자했는데 IMF 때처럼 박살난다. 달러는 뭐 플러스 20% 30% 돼서 마이너스 구간을 내쫓겨주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땐 달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달러를 막 모아가겠다거나 이런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달러 투자를 한다거나 엔화 투자를 한다거나 브라질 해화라에 투자한다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그럼 달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였죠. 달러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다음 영상이 달러에 투자하는 방식이나 달러랑 관련된 상품들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먼저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한번 해보세요.